네, 오늘도 아침 신문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주요 내용 정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대선 관련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40일 정도 남았죠. 딱 40일 남았는데 후보들 토론회를 설 연휴에 볼 수 있을 줄 알았더니 또 그게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예, 토론 한번 보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워낙 지금 변수도 많고 하루하루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 보니까 네. 앞으로 전망이 쉽진 않은데 지금까지 상황만 보자면 국민들이 설 연휴 동안 대선 후보들의 토론을 보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법원에서 양자 토론에 대한 제동을 걸었는데 국민의힘이 방송사 초청이 아닌 다른 방식, 네. 그러니까 아마도 유튜브 등을 통한 예. 그런 방식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양자 토론을 하자고 다시 제안을 했죠. 예. 한겨레 신문은 이런 모습을 보고 국민의힘이 토론을 무력화하려고 꼼수를 부린다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네. 왼쪽 상단에 나와 있고요. 결국 법원의 결정 취지를 허물었다는 지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른쪽에 나와 있는 한국일보도 윤석열 후보의 속 보이는 꼼수라고 제목을 뽑았는데 네. 여기서 어떤 속이 보이느냐? 다자 토론을 하게 되면 윤석열 후보가 집중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예. 그러다 보면 실언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국민의힘 내부에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를 피하려고 한다고 분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양자 토론, 사자 토론 뭐든 좋으니까 일단 하자라는 입장이다 보니까 앞으로 협의 과정을 지켜보기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유권자 입장에선 사실 토론회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같아요. 예. 다양한 얘기를 들을 수 있으니까요. 다음 민주당 상황 좀 보겠습니다. 최근에 쇄신 메시지가 잇따라 나오면서 좀 관심을 받았는데 이게 좀 힘을 받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당내에선. 그런 시각 그리고 그런 분석들이 많습니다. 예. 한국일보가 포털의 검색량을 분석해서 비교한 기사가 있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네. 민주당 쇄신과 관련한 키워드보다 윤석열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와 관련한 키워드 검색량이 많았다고 합니다. 네. 지금 오른쪽 상단 쪽에 나와 있는데 예. 김건희 씨와 관련한 키워드 검색을 100으로 두고 보면 이재명 표 쇄신과 관련한 키워드는 12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네. 그만큼 관심도가 낮다는 걸 의미하고 있었고요. 예. 신문은 이 정도로는 설 연휴 밥상에서 화제가 되기에는 불투명하다, 네. 부족하다고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이 원인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분석을 하고 있었는데 네. 86그룹 용태론이 힘을 받지 못하는 게 가장 결정적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예. 이 기사랑 연관해서 볼 수 있는 게 서울신문에 또 있었는데요. 예. 왼쪽에 나와 있는 기사입니다. 제목을 보게 되면 부동산, 조국, 결자 해지 왜 안 하냐? 청와대의 침묵에 속타는 이재명 캠프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쇄신 메시지도 잇따라 내고 있고 네. 또 큰절하고 눈물도 흘리면서 읍소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신문 표현대로라면 정말 없는 시간 쪼개가며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럼에도 지지율도 갇혀 있고 예. 검색량도 늘지 않으니까 답답한 상황이라고 짚은 겁니다. 예. 기사의 핵심은 관계자들의 인터뷰였는데요. 예. 여기서 이 후보 측 한 의원, 네. 이 후보 측 인사, 수도권의 한 의원, 선대위 관계자라고 표현된 인물들의 인터뷰가 나옵니다. 여러 명이 나오네요. 예, 근데 전체적으로 공통된 내용은 청와대의 서운함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예. 조국 전 장관 아내 정경심 전 교수 사건의 대법원 판단도 어제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나 친문 의원들이 책임을 지고 사과 메시지를 내야 된다 이런 목소리까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립각을 세우자니까 예. 친문 표심이 눈치가 보이는 상황이다라고 하고 있고 이번에 또 존경한다는 칠순 메시지 편지도 보내지 않았습니까? 역시나 친문에 대한 구애로 볼 수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니 좀 청와대에서 나서달라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예.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경심 전 교수 대법원 판단이 어제 나왔죠. 이게 이 사건도 그렇지만 이제 이후에 조국 전 장관 사건이나 또 딸 조민 씨는 어떻게 되는 건지도 궁금할 것 같거든요. 예, 다 연관이 있다 보니까 일단 영향은 미칠 것 같은데 네. 과연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미치느냐는 두고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중앙일보 같은 경우는 조국 재판에도 영향 줄 듯 조민 입학 등 줄줄이 무효 가능성이라고 제목을 보았습니다. 예. 영향을 주는 건 증거가 서로 겹치기 때문인데 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조민 씨와 관련한 7대 허위 스펙 의혹 지금 보면 7가지 의혹이 나와 있고 예. 모두 대법원에서 유죄로 판단한 모습 볼 수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게 1번에 지금 표현돼 있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 관련해서 네.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의 증거 능력이 이번에 인정이 됐다는 게 눈에 띄는데 예. 조 전 장관의 1심에서는 이 PC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었거든요. 네. 이에 대해서 검찰이 기피 신청을 냈었는데 이번 대법원 판단으로 이 기피 신청에 힘이 실릴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조민 씨 관련해서
중에서도 입학 취소나 의사 면허 취소가 될 가능성이 전보다는 커졌다고 봤는데요. 네. 일단 조민 씨가 의전원을 나온 부산대 측 관계자는 2월 중에 청문회가 예정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학교나 복지부의 판단을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다음 코로나19 상황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사실상 이제 설 연휴가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오미크론이 또 급격하게 확산하기 시작해서 좀 걱정인데 예. 방역 수칙을 좀 정리한 기사가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이번 설을 기대하면서 올해는 좀 나아지겠지. 뭐 미리 기차표도 예약하고 예. 가족 간의 만남도 예약하셨던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동아일보에 실린 기사를 보면 가족 간에 서로 연락해서 우리 3차 접종한 사람들끼리만 만나자. 이런 직장인의 이야기가 소개가 됐는데요. 네. 실제로 신문도 이런 방법을 설 연휴 동안 방역 수칙으로 권고하고 있었습니다. 예. 2차 접종자와 3차 접종자의 돌파 감염 위험도 차이가 크다는 통계를 소개를 했고요. 예. 그러므로 3차 접종자끼리만 모이는 게 안전하다고 말했습니다. 예. 또 귀성길에 오르기 전에 코로나19 검사를 한번 하고 네. 그다음에 다녀오고 나서 뭐 직장이라던가 일상생활로 복귀할 때 한 번 더 하기를 추천을 했고요. 설 연휴 기간 동안에는 선별검사소의 운영 기간과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뭐 콜센터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참고하라고 했습니다. 네. 세 번째로 제시한 이 권고 사항은 마스크 착용인데 예. 보건용 마스크 KF80이나 KF94, 94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네. 이 밖에도 왼쪽에 체크리스트라고 나와 있는 부분을 보면 뭐 자가용으로 이동할 때는 휴게소를 이용할 수 없으니까 먹을 것들을 미리 챙기고 네. 또 연휴를 이용해서 여행을 가거나 다중 이용 시설을 방문하는 것은 자제해 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네, 우리가 뭐 계속 반복되는 일이지만 이렇게 방역 수칙을 점검하고 또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 또 해외 사례에서 찾을 수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방금 소개한 이 기사 바로 아래쪽에 보면 네. 해외 사례를 소개하면서 이번 설 연휴 방역을 철저히 하자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 예. 방금 동아 이면에 실린 기사입니다. 네. 그래프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연말연시 미국과 영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추이인데요. 네. 보면 12월 25일,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해외 같은 경우는 크리스마스에 뭐 가족 간의 만남이 잦아지고 이렇기 예. 때문에 그때 이후로 보면 그래프가 급격히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아래쪽에 나와 있는 건 영국인데요. 크리스마스 전주에 10만 명 이하였는데 그 이후로는 20만 명대까지 늘어났다라는 걸 표현하고 있고요. 좀 더 크게 움직인 게 미국의 사례입니다. 예. 미국은 크리스마스 전에 20만 명이 채 되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는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90만 명 가까이도 늘어났습니다. 네. 가족 간의 만남 때문이라기보다는 오미크론 때문 아니냐 이렇게 분석할 수도 있겠는데 예. 전문가는 오미크론 확산은 기정사실이지만 예. 연휴를 우리 설 연휴 어떻게 보내는지에 따라서 그 증가세는 달라질 것이다라면서 방역을 철저히 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예. 뭐 전문가들은 이번 정점이 10만 명을 넘을 거다 이런 분석도 있긴 하던데 최대한 낮춰 보는 게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이겠죠.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이 택시 합승 관련된 기사인데 이게 제목은 부활인데 사실 저로서는 처음 접하는 거거든요. 처음이십니까? 예. 저는 예전에 이제 야간에 택시 탈 때 그땐 불법이었는데 예. 몇 번 타본 적이 있습니다. 1970년대 때 합승 택시 택시를 합승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예. 1982년에 법으로 금지가 됐는데 아마 저와 같은 사례처럼 뭐 이렇게 좀 유흥 뭐라고 하죠? 강남 같은 곳 있지 예. 않습니까? 술자리가 곳에, 오래되는 경우에. 예, 금요일 저녁이나 토요일 저녁에 택시 타려고 그러면 워낙 힘들기 때문에 예. 그냥 불법이지만 타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네. 아마 그럴 때 떠올려 보시면 길을 돌아서 가거나 아니면 뭐 금액도 많이 붙고 도착 시간이 늦어지기 때문에 시비도 많이 붙었었는데요. 기술 발달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는 동승 서비스가 오늘부터 합법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예. 서울신문에 나와 있는 기사인데요. 법률이 개정된 건 지난 7월이었고 작년 7월이었고 네. 그 전에 서울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이 됐었는데 예. 큰 문제가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법이 본격 개정된 겁니다. 앱을 이용해서 탈 수 있고요. 예. 실명으로 가입을 해야 되고 또 본인 명의 신용카드로만 결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본인 확인이 철저히 되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또 같은 성별의 승객끼리만 동승을 허용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마련이 돼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또 동선도 70% 이상 일치해야만 연결이 되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예. 코로나19 이후에 영업시간 제한에 따라서 왜 동시에 택시 타려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좀 집에 가기 힘들다는 그렇죠. 반응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몰리죠 그 시간대.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런 동승 택시 합법적으로 나왔으니까 그런 목소리가 조금이라도 줄어들길 바랍니다.
합승이 부활한다는 것도 놀랍고 이런 시스템이 잡혔다는 것도 좀 놀랍네요. 예, 새로운 기술 덕분이라고 네. 볼 수 있겠죠. 다음 것도 기술 관련된 것 같아요. 이 면허증이 스마트폰 안에 들어가 있는 사진이 나왔다고요? 예, 아마 이미 예고가 됐었기 때문에 기대하셨던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조선일보에 실린 사진을 보면요. 예. 스마트폰 화면 속에 자동차 운전 면허증이라고 쓰여 있고 그 아래 이제 사진과 또 이름, 생년월일이 나와 있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플라스틱 형태의 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 모바일 면허증인데요. 어제부터 서울하고 대전 두 곳에서 시범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예. 모바일 면허증이다라고 하면 뭔가 쉽게 스마트폰에서 다운받을 수 있고 그럴 것 같은데 아직 그런 건 아니고요. 지정된 몇 개의 운전면허 시험장이나 경찰서로 가서 현재는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는 7월이면 전국의 모든 운전면허 시험장과 경찰서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뭐 지역도 전국으로 확대가 되고요. 예. 오는 7월에 본격화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대전과 서울 두 곳에서 시범 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진짜로 스마트폰만 들고 다니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다 안으로 들어오고 있죠. 네. 마지막으로 올림픽 소식 볼 텐데 베이징 동계올림픽 스키 슬로프에 인공 눈이 전부 쓰였다고요? 맞습니다. 100% 인공 눈이 쓰였다는 기사가 경향신문에 실려 있었는데요. 인공 눈이 동계올림픽을 치르는데 이제는 필수품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경향신문이 영국의 한 대학교의 연구팀 그리고 외신들을 인용해서 기사를 썼는데 저는 이 내용을 보고 좀 충격을 받았거든요. 일단 인공눈이라는 게 처음 사용이 된 건 1980년 올림픽이라고 하고요. 예. 2014년 소치 올림픽 때는 80% 정도가 예. 우리 평창 올림픽 때는 90% 정도가 쓰였다고 합니다. 네, 평창 때도 굉장히 많이 쓰였네요. 네, 여기도 맞습니다. 눈이 많이 오는 지역 중에 하나인데. 그렇습니다. 이번에 베이징 100%까지 찍게 됐는데 이런 이유는 뭐 예측 가능하겠지만 지구 온난화 때문입니다. 이런 흐름이라면 2050년에는 동계 올림픽을 치를 수 있는 곳이 전 세계 4곳 정도만 남는다고 하고요. 네. 또 2080년대에는 삿포로 한 곳만 남게 되는 상황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면서 기후 변화에 지금 힘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만약에 여기에 철저히 대비를 한다면 2080년대에 동계올림픽 치를 수 있는 곳 삿포로 한 곳뿐만 아니라 예. 9곳까지는 늘어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 신문은 동계올림픽이 지금까지는 겨울철 축제라고 한다면 앞으로는 인류 생존이 걸린 시험대가 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네, 씁쓸한 소식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